오시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이게 수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게요. 네. 그러면 저는 다른 말 안 해요. 가만히 이렇게 째려보고 있으면서 고민을 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고민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거예요,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지금 하신 게 수학적인 사고라고. 저는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친다고. 사실 제가 수학을 전공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사실 수학을 선행하진 않았어요. 수학 교사라고 하면 수학을 선행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제가 계속 그쪽을 놀아줬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연찮은 기회에 첫째 아이가 어렸을 때 영재성 검사 네네. 이런 것들을 주의 권유로 받아보니 뭐 꽤 잘 나오더라고요. 그냥 상위 몇 퍼센트? 0.3% 정도 나오는 것 같았어요. 야, 그렇게 놀아주기만 하셨는데요. 네, 어리니까 선행할 것도 없었고요. 그냥 하는 거 말고 자, 이렇게 놀아야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라고 개념을 잡아줄 수 있을까요? 제일 첫째는 안녕하십니까. 자녀교육에 꼭 필요한 인사이트를 드리는 가든패밀리 브루스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수학교육 전문가 전선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년간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다 한 달 전에 퇴직한 놀이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으로 통하는 세상 대표 전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교직에 네. 계시다가 그만두신 거잖아요? 20년 동안 몸담았던 곳을 떠나기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이유를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고민 많이 하다가 나오게 됐는데요. 20년 동안 중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고요. 저는 수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굉장히 좋아해서 수학하면 전선미 할 정도로 수학을 좋아했는데 그래서 수학 교사가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 가서 보니까 아이들은 수학을 안 좋아하더라고요. 수학을 못할 수는 있는데 안 좋아하는 아이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 목표는 한 가지예요. 수학을 모두가 잘할 필요는 없지만 모두가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항상 수학을 가르쳤어요. 아이들한테 쉽게 가르치자, 재밌게 가르치다를 항상 목표를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르치는 영역은 중고등학교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너무 많은 암기식 수학, 문제집 수학을 너무 많이 풀고 올라왔어요. 이미 수학에 많이 지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학을 겁내기도 하고 재미없어 하기도 하고 제가 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재미있게 해보자 라고 해서 체험 수학, 놀이 수학 이런 쪽으로 많이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최근 2년 동안은 경산수학체험센터라고 하는 체험센터에 파견 교사로 있었어요. 거기에 있으면서 아이들하고 제가 하고 싶은 수학을 할 수 있었어요. 체험 수학, 놀이 수학을 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오는 아이들한테 제가 강조했던 거는 모두가 수학을 잘할 필요는 없다. 좋아만 해도 된다. 아이들이 센터를 올 때는 별로 즐겁지 않은 마음으로 왔다가도 센터를 체험하고 나가는 아이들 입에서는 선생님 재밌어요 하는 말들을 하고 나갔어요. 네, 2년 동안 굉장히 재미있게 체험센터 일을 했었는데 파견교사 2년을 마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려니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그 안에 돌아가서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돌아가서 또 제가 생각하던 수학과 다른 수학 수업을 해야 되니까 답답한 부분도 있었던 찰나에 저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이에요. 큰아이가 3학년인데 한 번은 방과 후 학교 들어간다고 소개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 소개지에 보니까 너무나 재밌는 활동들이 많아요. 그런데 수학은 하나도 없어요. 창의 수학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문제집 풀이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아, 이거다. 이걸 하면 아이들이 이 시간에는 재미난 걸 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수학도 재미난 게 많거든요. 놀이 수학을 하면 아이들이 재미나게 접근할 수 있어요. 수학도 재미나다, 즐겁다, 할 수 있다 라는 생각만 가지면 아이들은 언젠가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아, 교사라는 직만 포기하면 저걸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요즘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도 하거든요. 들어가면 아이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수학 수업에서는 아이들이 제 팔을 끌어당기면서 묻지 않거든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하면서 묻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비트렉스 수업, 보드게임 수업 이런 수업을 하잖아요. 제 팔을 막 당겨가서 물어요. 선생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급하거든 본인은. 빨리 해야 되거든. 근데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막 팔을 당겨가서 묻고요. 선생님 오셨어요. 보드게임 선생님 오셨어요. 이렇게 막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걸 어디 가서 보겠어요. 한 달 지냈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요즘 선행학습이다 뭐다 해서 네. 애들이 얼마나 치여 있어요. 네. 그 놀이가 선행학습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중요하죠. 왜요? 제 아이들도 그렇게 키웠으니까요. 애들이 1학년, 3학년인데 저는 애들이 허리 세우고 앉아 있을 수 있을 때부터 그런 걸 시켰어요. 그런데 왜 중요하냐면요. 수학은 다른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생각하는 힘이거든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 전략적인 사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요즘 아이들 사실은 그게 잘 없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선행학습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약간의 암기식? 그냥 선생님이 던져주는 거를 그냥 계속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암기를 하고 받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좋아했다 했잖아요. 다행히 저는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재밌었어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즐거웠고. 그런데 요즘 아이들한테 그거를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재미난 게 너무 많거든요, 세상에. 휴대폰만 던져줘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무궁무진하죠.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문제집으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한테 큐브도 그래비트렉스도 보드게임도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줬어요. 의도적인 건 아니었어요. 제가 좋아해서 어쩔 수 없이 했거든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저희 아이들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엄마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하지? 라는 말을 자꾸 해요.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이 문제에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생각하는 힘이에요. 이 센터에 한 번씩 장학사단 이렇게 어르신들 또 방문을 자주 하세요. 오시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이게 수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면 저는 다른 말 안 해요. 교장선생님 여기서 스타트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그래비트렉스면. 그러면 하시거든요. 하시다가 중간에 딱 막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러면 가만히 이렇게 째려보고 있으면서 고민을 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고민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거예요,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 지금 하신 게 수학적인 사고라고. 저는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걸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놀다 보니까? 네, 놀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능력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보드게임을 하면 고민 그 자체를 할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거 말고 자, 이렇게 놀아야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라고 개념을 잡아줄 수 있을까요? 제일 첫째는 부모님이 즐겨야 돼요. 저희 아이들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얘는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제가 재밌어서 계속 하고 있으니 뭔지 궁금해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재밌어야 아이도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즐기지 않고 아이한테 그냥 보드게임만 사서 던져준다? 그래비트렉스만 사서 던져준다? 큐브를 사서 던져준다? 아이는 절대 하지 않아요. 저희 집은 여행 다닐 때도 이걸 가져와요. 항상 그래비트렉스, 큐브도 몇 개씩 이렇게 들고 가요. 그러면 이제 저녁 먹고 나면 할 게 없잖아요. 그럼 가족들끼리 앉아서 그걸 하는 거예요. 저희 신랑이랑 저랑 아이랑 이렇게 앉아서 4명에서 게임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아이한테 놀이 수학을 할 때는 유연함을 가져야 돼요. 어떤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 보드게임을 하잖아요. 보드게임 상자를 딱 열면요. 아이들은 궁금해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꺼내봐요. 그래비트렉스 상자를 딱 열잖아요.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막 꺼내서 보고 막 만져보고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이게 막 초조한 거예요. 건들지 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규칙서를 다 읽어보고 할 때까지 아이들한테 건들지 마라 하고 다 세팅이 되면 아이들이 참여하길 바라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는 이미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한테 던져주세요. 처음에 그래비트렉스를 딱 개봉했을 때 기본 플레이트에 보면 육각형을 다 써내고 나면 바닥에 있는 그거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는 반대로 그 육각형이 필요한 건 줄 알고 기본 플레이트를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 꺼내서 노는 거예요. 우선 놔두세요. 좀 유연함을 가지셔야 돼요. 조금 망가질 수도 있고 이게 설계도대로 안 될 수도 있고 규칙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유연함을 가지시고 더 지켜보다 보면 어쨌든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만 굴러가는 게 보드게임이고 그래야만 되는 게 큐브고 그래비트렉스고 이런 놀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돌아오게 되어 있으니 조금만 유연함을 가지고 기다려주면 아이가 스스로 알아요. 세 번째는 아이와 규칙을 정해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아이는 재밌다 보면 해야 할 일을 잊어버려요. 예를 들어 자야 하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숙제를 해야 되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한다. 엄마는 너랑 요거 30분만 가지고 놀 거야. 혹은 시간이 좀 주말에 많을 때는 2시간 할 거야. 1시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미리 약속을 정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보드게임 같은 걸 할 때는 절대 졌다고 울지 않기. 이런 약속들을 미리 하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하다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저희는 남매거든요. 위가 네네네. 누나예요. 근데 누나가 거의 한 90%는 이겨요. 그러면 둘째는 기분이 많이 상해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둘째한테 항상 다짐을 받아요. 울지 않기. 첫째한테도. 동생한테 지면 더 기분 나쁘거든요. 약속들을 좀 하고 시작하면 서로 간에 기분이 상하지 않는 거죠. 네. 네 번째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아이한테 질문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그래비트릭스면 여기서 스톤이 올라가지 않아. 어떻게 보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있지만 아이한테. 보드게임에서도 이 규칙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 이렇게 규칙을 변형하는 것도 아이한테. 처음에는 부모의 말이 많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알려주고 싶거든요. 알려줄 수는 있어요. 알려주고 난 다음부터는 부모의 말을 최대한 줄여요. 부모는 줄이고 아이가 말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아이가 말이 없다? 그러면 아이한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이가 말할 수밖에 없게끔. 여기서 스톤이 엄마는 급하게 내려갔으면 좋겠어. 이거 좀 해결해줘. 근데 저기에 이걸 왜 썼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 이걸 썼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이제 4가지 원칙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자제분이 있으신데 그래도 좀 선행 좀 하고 싶고 그런 생각도 드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수학을 전공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사실 수학을 선행하진 않았어요. 수학 교사라고 하면 수학을 선행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제가 계속 그쪽을 놀아줬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연찮은 기회에 첫째 아이가 어렸을 때 영재성 검사 네네. 이런 것들을 주의 권유로 받아보니 뭐 꽤 잘 나오더라고요. 그냥 상위 몇 퍼센트? 0.3% 정도 나오는 것 같았어요. 야, 그렇게 놀아주기만 하셨는데요. 네, 어리니까 선행할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또 교과 수학을 못 따라가고 하지 않고 잘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아이들은 수학을 좋아해요. 그리고 문제 풀고 할 때 그냥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냥 풀고 있어요. 어떨 때는 30분 동안 한 문제만 풀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고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이런 놀이를 통해서 키워졌다고 보시는 거네요.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 번씩 해결이 안 될 때는 밤을 새우면서 그래비트릭스 트랙을 만들고 있을 때도 있어요. 진짜요? 네. 선생님이요? 거실에서. 예를 들어 버전이 처음 나오거나 했을 때 트랙 해결이 안 되고 이럴 때는 밤새우고 이래요. 그럴 때 둘째가 거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둘째가 6살이고 이때였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잠은 오지만. 근데 엄마가 이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고민하는 걸 계속 봤던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도 그 습관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그러면 제가 해결 못하고 있었던 거를 큰애가 해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작은 아이가 해결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놀이가 있잖아요. 뭐 네. 큐브도 있을 수 있고 보드게임 있고 그런데 특히 그래비트렉스를 추천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밌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아이들이 질리지 않아야 되고 아이들이 스스로 집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비트렉스는 정말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요소를. 네네. 제가 사실은 그래비트렉스가 나오자마자 빠졌어요. 그래서 센터에도 많은 공간에 그래비트렉스를 할애했고요. 그쵸, 예. 네네.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수학의 문제 해결 과정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네네. 생각하는 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그래비트렉스는 문제 해결 과정이 눈에 보여요. 가지고 노는 것 자체로도 문제 해결 과정이 본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스톤이 시작점에서 도착점까지 가는 과정이 눈에 보이잖아요. 하물며 중간에 어디서 막히는지도 보이는 거예요. 그 막히는 거 자체가 문제점이잖아요. 문제점이 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해야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빨리 해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스스로 들게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기하기가 싫거든요. 그리고 정답도 여러 개예요. 근데 정답인지 아닌지도 해설서를 보지 않고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정답이야. 가면 정답인 거예요. 아, 이거 정답 아니야. 이거 안 가면 정답 아닌 거예요. 그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래비트렉스로 센터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하는 것에는 제 생각이 거의 뭐 100% 이상 깔렸었는데요. 네. 물론 위에 이제 연구사님이나 이렇게 다 지지해 주셨고 그렇게 지지해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자유관람이나 뭐 전체 프로그램에 이 예약창을 여는 순간 마감이 돼요. 바로 뭐 5초 마감이 돼요. 제가 방과 후 프로그램에 그래비트렉스를 넣었잖아요. 사실은 창의수학이라고 개설됐는데 네네. 그래비트렉스를 넣었어요. 그런데
진짜 1초 때 마감됐어요. 아이들은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센터에 있으면서 그래비트렉스로 대회를 만들었어요. 오프라인 대회를. 네네. 2년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오프라인 대회를 만든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사회를 살다 보면 사회적 지능도 필요하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어 관계에서 배우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처음에 그래비트렉스는 혼자만 할 수 있는 교구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제가 집에서 아이와 같이 놀아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놀아줬을 때도 이건 너무 좋은 교구인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를 정말 많이 할 수 있는 교구인 거예요. 그런데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 아이들이 혼자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같이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들 수 없을까? 서로 간에 협업하면서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 수 없을까? 해서 제가 만들어낸 게 대회 프로그램이었어요. 아이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간에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승전에 오면 결승전에서는 6시간 동안 트랙을 만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어디 가지를 않아요. 6시간 동안 집중해서 만들어요. 그런데 애들이 그 6시간 동안 정말 많은 대화를 해요. 트랙이 막히면서도 그 과정을 해결하려고 서로 간에 내 생각은 이런데 네 생각은 어떠냐. 여기 교사의 개입은 없어요. 아이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초등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도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4주 수업을 했어요. 처음에는 들어왔을 때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들 20몇 명 모아놓고 나니까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지금 한 4주째 되니까 아이들이 그냥 빠져들어요. 그냥 빠져들어서 질문 같은 질문도 하고 처음에는 선생님 저 오늘 점심 뭐 먹었는 줄 아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질문 하지 않고 이제 선생님 여기서 스톤이 왜 튕기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거 하려고 잘 나왔지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놀이를 통해서 아이의 수학적 사고 능력을 확장시켜주고 싶은 부모님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다면 하나 꼽아줄 수 있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어려워요. 어떤 거? 절대 아이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학습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아이와 그냥 놀아야 돼요. 예를 들어 그 보드게임 그래비트렉스 큐브를 가지고 더하기를 알려주려고 하고 거기서 뭐 곱하기를 알려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놀아야 돼요. 놀다 보면 아이는 그냥 배워요. 아이는 그냥 생각하고 훨씬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배우고 빨리 습득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즐겨야 돼요. 그냥 놀이를 하면서 즐기면 아이는 그냥 크는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 귀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린이날 프로모션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자, 그래비트렉스 공식 스토어에서 전 상품 최대 44% 할인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